안녕하세요. 전국의 학생 여러분, 맹은지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봄 그리고 동백꽃 두 작품을 할 텐데 김유정 선생님의 작품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이청준 선생님의 눈길이라는 작품을 배웠었죠. 조금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전체 흐름을 이해하니까 노인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나는 마지막에 반성하는구나 까지는 느낄 수 있죠. 사실 내용 파악이 어려우면요, 문제는 쉽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용 어렵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내용 쉽다고 이거는 문제 나오면 다 맞겠네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 난이도는 비슷한 거니까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쉬운 작품, 두 작품을 배울 거예요. 김유정 선생님은 남자인데요. 좀 빨리 돌아가셨어요. 20대 후반, 30대 초에 돌아가셨는데 김유정 선생님이 20대 기간 동안에 쓴 소설들이 이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때 사실 유명해지기도 쉽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뭔가를 이루기도 쉽지 않은 건데 김유정 선생님 그리고 시에서 배운 윤동주 선생님은 그 20대 때 모든 걸 다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대단한 건데 이 김유정 선생님의 동백꽃 그리고 봄봄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는지 뭐가 중요한지 살펴보면 되겠죠. 우선 김유정 선생님은 굉장히 해학적이고 재미를 많이 추구하시는 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김유정 선생님은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유명해지셔서 그 춘천 쪽에 가면은 김유정역이라는 전철역도 있거든요. 기차역. 그만큼 춘천 쪽에서는 유명하신 거죠. 그래서 김유정 선생님의 생가도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매년 점순이 선발대회라고 해서 점순이 같이 생긴 사람 선발대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유명한데 선생님도 김유정 선생님 좋아하니까 그 김유정 생가에도 한 3번 정도 갔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얘기해 줄 게 많아요. 이번에는 우선 동백꽃이라는 작품은요. 제목이 동백꽃이니까 이거랑 관련이 있겠죠. 여기에는 나와 점순이가 주인공이에요. 동백꽃의 나는 굉장히 바보 같고 여자 마음을 모르는 나라고 보면 되고요. 점순이는 나를 좋아하는 아이라고 보면 돼요. 보통 누군가를 짝사랑할 때 티를 내는 사람도 있고 티를 못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점순이는 티를 완전 팍팍 내요. 팍팍 내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못 알아채요. 그냥 나 너 사랑해 라고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점순이가 정말 힘들게 감자를 그 해에 처음으로 캐서 그거를 삶았어요. 그래서 삶자마자 나한테 뜨거울 때 줘야 되니까 막 달려와서 감자를 이렇게 주는데 나는 나 감자 안 먹어. 싫어해. 하고 감자를 그냥 안 먹어버려요. 그럼 점순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호감 표현을 했는데도 거절당한 거잖아. 그쵸?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동백꽃에서는 속상하고 힘들어해하는 점순이랑 그 다음에 그걸 알아채지 못하는 나의 갈등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나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은 우리 독자들이 알 수 있지만 점순이의 마음은 알기가 힘들겠죠. 그러면 우리는 나의 눈을 통해서 나오는 점순이의 행동, 대화를 보고 상상해야 되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도 이 점순이가 왜 이러는지 그 점순이의 심리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봄봄이라는 작품은요. 옆으로 볼게요. 이 봄이라는 게 실제 계절의 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춘이라는 말 있잖아요. 청춘의 춘자가 봄춘자거든요. 그러니까 한창 좋은 시기란 뜻도 있어요. 여기에서는 역시 나오고요. 남자예요. 그 다음에 점순이도 나오는데 여기에선 더 중요한 건 장인이에요. 점순의 아빠, 장인님. 나와 장인의 갈등이 가장 크고요. 거기에 점순이도 등장을 해요. 근데 김유정 소설은 많이 그런 편인데 동백꽃에서도 굉장히 어수룩하고 바보 같고 남의 마음 잘 모르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점순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미리 장인님 집에 가서 일을 도와줘요. 이런 걸 대릴사위라고 하는데 미리 일을 하면서 일을 몇 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딸을 주십시오 해서 데리고 와서 혼인을 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장인님이 약간 야가서 점순이네 언니 때도 그랬는데 일만 죽어라 시키는 거예요.
포기할 때까지. 잠도 안 재우고 그 다음에 일만 시키고 밥도 잘 안 주고 이러면서 포기할 때까지 일만 시키다가 포기하면 그냥 끝. 그럼 뭐가 좋냐면 장인님 입장에서는 그 급여라 그러죠. 돈이 안 들죠. 그냥 일 시키다가 네가 결혼하려다 포기한 건데 내가 돈을 왜 줘? 이러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을 막 시켰어. 그 다음에 이제 점순이만 하나 남았는데 점순이도 이제 그러려고 한 거죠. 그래서 나를 불러 일으켰는데 내가 일을 생각보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한 7, 8년 시키면서 내가 매년 결혼시켜줄게. 올해는 결혼시켜줄게. 열심히 일해. 이러면서 꼬드긴 거죠. 그래서 내가 꼬드김 계속 당하다가 이거 안 되겠는데 언제까지 내가 일해야 돼? 나 점순이랑 결혼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일을 치는 거죠. 사고를 치는 거죠. 장인님을 패. 그런 사고인데, 그럼 우리 이제 김유정의 동백꽃부터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동백꽃은 무슨 얘기라고 그랬었죠? 이 두 개가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동백꽃은 나와 점순이의 사랑 얘기거든요. 한번, 우선 소설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서술자가 전하는 싸우는 이야기라고 해서 서술자 찾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 어떤 이야기, 어떤 배경, 인물, 사건이 있는지 파악하라고 했었죠? 이제 봅시다. 오늘도 또 우리 수탈기 막조끼였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였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득 하고 닭의 횟소리가 나다니다.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려보니 아니나 다르랴 두 놈이 또 얼리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오늘이라는 배경에 우리 닭이 뭐 하고 있죠? 얼렸죠? 누구랑? 누구네 닭이랑. 그쵸? 보니까 점순네 수탉이에요. 얘랑 싸우는 거죠. 닭 싸움이죠. 대강이가 크고 또 오소리같이 실팍하게 생긴 놈. 잘생기고 튼튼한 놈이래요. 덩저리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해낸다는 게 막 팬다는 거거든요. 푸드득하고 면두를 쪼고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푸드득하고 모가지를 쪼았다. 이렇게 멋을 부려가면 여지없이 닦아놓는다. 그러니까 점순이네 수탉이 우리 수탉을 그냥 발라놓는다는 거죠. 발라놓는다는 표현이 맞나? 여기서는 해낸다, 닦아놓는다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우리 수탉이 그냥 혼자 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멋을 부려면 하니까 그러면 이 못생긴 것은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그 비명이 킥킥할 뿐이다. 우리 수탉은 그냥 맞고 있는 거고 찌질한 거고 그 다음 점순이네 수탉은 패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도 또라는 거는 그 전에도 닭싸움을 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어디냐면 발단 부분이에요. 그쵸? 98쪽의 발단 부분. 왜 이럴까? 물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를 또 쪼이며 붉은 선열은 뚝뚝 떨어진다. 이걸 내려다보자니 열받는다.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난다. 대뜸 지게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이네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현매질로 떼어만 놓았대요. 그래서 이번에도 점순이가 싸움을 붙여놨을 것이다. 지금 닭싸움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요? 점순이 때문에 일어났죠? 바짝바짝 내 길을 올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고놈의 개집애가 요새로 들어서 요새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릉거리는지 모르겠다. 나는 지금 몰라요. 지금 나만 몰라요. 어때요? 여기까지 나와 점순이의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점순이는 나를 계속 괴롭히고 있죠, 요즘에. 그 다음에 나는 왜 그런지 모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동백꽃에서 봤을 때 지금 발단 부분에서는 지금 닭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닭싸움은 누가 시켰어요? 점순이가 시켰어요. 그래서 점순이가 나의 수탉과 점순이네 수탉을 닭싸움을 붙였어요. 그럼 왜 그런지 아직 안 나왔죠? 그럼 왜 그런지가 그 뒤에 쭈르륵 나옵니다. 그래서 나흘전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잠깐만 보면 98쪽에 나흘전 감자 쪼간, 감자 사건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전개 부분에 점순이가 왜 이렇게 했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추측을 해봅시다. 나흘전이에요. 나흘전. 시간은 나흘전. 점순이가 나한테 감자를 주면서 호의를 베푼 거야. 너 감자 좋아하지? 감자 먹어.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괜히 돌려 말하다가 너 혼자 일해? 일하기 좋아? 이러다가 딱 네 집엔 이거 없지? 하고 감자를 내놓으면서 동시에 98쪽의 마지막에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이러더래. 다시 얘기해서 네 집에 이게 없지? 이거 없지? 이게 문제인 거야. 봐요. 점순이는 잘 살아. 나는 못 살아. 근데 잘 사는 애가 못 사는 애한테 니네 집엔 핵감자 없지? 이거 먹어. 이런 거야. 점순이도 말실수를 한 거지.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안이 꼽죠. 이게 뭐야? 나 감자 안 먹고 말지 뭐 이런 소리 들어 이러고. 점순이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열심히 구워온 거니까 너만 먹어 이거였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나흘 전에 오해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점순이가 네 집에 이거 없지? 라고 하니까 난 열받아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 감자 안 먹는다. 너나 먹어라. 그러니까 점순이가 위에서 6번째 줄에 가면은 눈물을 흘린대요. 그러면서 바구니를 집어 들고 엎어질 듯 자빠질 듯 논둑으로 달아나 버린대요. 이걸 보니까 내 입장에서는 점순이가 저런 애가 아닌데? 부끄러우면은 날 차라리 때렸지. 너 뭐라고 하면서 때렸지. 이럴 애가 아닌데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점순이가 왜 그러지 했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어때요? 점순이가 닭싸움을 붙이고 괴롭히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점순이가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우리 독자들은 알죠. 왜 그래요? 좋아하니까. 좋아하는데 지금 대놓고 차인 거죠. 내가 고백을 했는데 거절당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회상을 하면서 왜 점순이가 닭싸움을 일으켰는지가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정리 보면서 전체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뒤에 읽어보셨죠? 우선 갈래부터 봅시다. 갈래는요. 단편 소설이면서 순수해요. 순수 소설이고요. 성격은 향토적, 해학적. 시골에서 웃긴 얘기를 하고 있죠. 배경은 시간은 1930년대 어느 봄이고요. 1930년대면은 어쨌든 일제강점기거든요. 1945년이 광복이니까 그 전이니까 일제강점기고요. 공간은 어느 산골 마을이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인 건 알죠.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애정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알죠. 주제는 사랑. 사랑이에요. 근데 순박한 사랑이라고 말한 이유는 나는 모르고 점순이는 티내고 이런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구성을 한번 볼게요. 발단과 전개 1까지 했죠. 발단은 닭싸움으로 나의 화를 자꾸 돋우는 점순이의 얘기가 나와요. 현재 상황이죠. 옛날을 과거를 생각해봤더니 회상해봤더니 나흘 전에 내가 감자를 준 호의를 거절당한 점순이가 우리 닭을 학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점순이의 심수를 견디다 못해 닭에게 고추장을 먹여 싸우게 해요. 닭에게 고추장을 먹으면은 닭이 좀 힘이 세진대요. 그래서 싸우게 해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우리 닭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또 점순이가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지경에 이른 우리 집 닭을 보고 화가 나서 점순이네 닭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죠. 그래서 점순이는 나를 위로하고 나는 점순이에게 떠밀려 동백꽃 속으로 픽 쓰러졌대요. 그 뒤에 점순이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점순은 산 아래로 나는 산 위로 달아나 버린 게 끝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은 뭐죠? 점순이가 나를 좋아한 거죠. 그 다음엔 감자를 건네주고 거절당한 거죠. 그 다음엔 자꾸 닭싸움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엔 내가 고추장 먹여서 닭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닭을 죽여버린 거죠. 점순이의 닭을 죽여버린 거죠. 그 다음에 화해하면서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불려가는 거죠.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점순이가 나한테 감자를 줘. 근데 감자를 주면서 너네 집에 이거 없지? 이랬어요. 그게 1차 뭐라 그러지? 싸움이었던 거예요. 얘가 지금 나한테 싸움을 신청해? 그래, 우리 집에 이거 없다. 어쩔래?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먹어?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내가 이겼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싸움은 뭐죠? 점순이가 자꾸 우리 집 닭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네 집 닭은 힘 세니까 우리 집 닭이랑 싸움 시키면 당연히 점순이 닭이 이기잖아요. 그쵸?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내 입장에서는 점순이 입장에서야 그거죠. 우리 헤어져.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 지금 화났으니까 알아줘.
나 화 안 났어. 이거 뭐예요? 화났으니까 챙겨줘. 이거잖아요. 여자들의 언어죠. 지금 점순이는 나 챙겨줘. 나 화났어. 이거를 닭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내 입장에서는 뭐야? 얘가 또 대결 신청해. 좋았어. 우리 닭을 어떻게든 힘세게 해서 이기게 하겠어. 고추장 먹이겠어 하면서 고추장을 막 먹여. 그 다음에 싸움을 딱 시켜. 근데 또 진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내가 졌네 하면서 속상해하고 있었어. 근데 또 점순이가 싸움을 시키니까 열받아서 그 닭을 패대기 쳐서 죽여버린 거지. 내 입장에서는 자꾸 점순이가 나를 괴롭히고 싸움 걸고 이러니까 열받는 거고, 점순이 입장에서는 야, 그게 아니라고. 내가 싸움 거는 이유가 그래서가 아니라니까? 네가 그냥 점순아, 내가 네 마음을 몰라줘서 그랬구나. 미안해 라고 해주면 나는 끝난다니까? 이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나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점순이가 되게 못돼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전체 상황을 보면 이래요. 그리고 이 전체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고요. 이야기가 짧게 선생님이 지금 요약을 해서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기에 편할 거예요. 읽으면서 이런 얘기구나, 해학적이구나, 웃음을 유발하구나 보면 됩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나의 그런 어수룩한 태도 때문에 웃음을 유발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성격을 한번 봅시다. 나는 소작인의 아들이에요. 갑과 을 중에 을이죠. 우직하고 순박한 인물이고요. 둔하고 어수룩하여 점순이의 애정 공세를 이해하지 못하죠. 그 다음 점순이는 마름집 딸, 갑. 그러니까 땅은 점순이네 거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일을 하는 것은 나의 엄마 아빠인 거예요. 그래서 점순이는 마름집 딸, 부잣집 딸이고요. 영악하고 조숙하고요. 활달한 성격이고요. 적극적으로 애정 공세를 펼치는 개성적인 인물이죠. 그 다음에 특징 한번 보면요. 방언이 적절하게 사용돼서요. 토속적인 분위기도 있고요. 생생한 분위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현실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고요. 간결한 대화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현재와 과거가 교차되고 있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했었죠. 역순행적 구성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104쪽까지 김유정 선생님의 동백꽃이라는 소설을 봤죠. 어때요? 쉽고 흥미있고 재밌는 편이죠. 그래서 빨리 끝날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104쪽에 올고시 X파일 보입니까? 신뢰성 없는 화자라고 보이죠. 신뢰성 없다는 게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는 남자아이죠. 이 남자아이를 독자가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겠어요? 남자아이의 생각을 독자가 고지고대로 믿으면 점순이는 나쁘네. 이거죠. 근데 우리 여기 작가가 의도하는 건 그게 아니라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뢰성 없는 화자를 내세우면요. 우리는 이 신뢰성 없는 화자를 비판할 수 있어요. 이 나가 이러네? 얘 되게 바보 아니야? 이러면서 비판하면서 전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거 되게 회학적이구나, 재밌구나 판단할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모르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걸 신뢰성 없는 화자라고 해요. 그 다음 봅시다. 동백꽃 전체 내용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봄봄을 보면요. 105쪽. 지금 동백꽃이랑 봄봄이랑 등장인물이 비슷하잖아요. 나랑 점순이. 그래서 동백꽃, 봄봄 이러면 많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동백꽃은 점순이가 나 괴롭히는 내용. 닭싸움. 그 다음에 봄봄은요. 장인과 나의 갈등. 대를 사위제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도 발단 부분만 우선 볼 겁니다. 점순이와의 혼례 문제 때문에 나와 장인이 갈등을 하는데 장인이 결혼을 안 시켜주는 이유는 하나예요. 점순이가 키가 작아서. 근데 보세요. 말이 됩니까? 우리 딸이 키가 작으니까 키가 여기에서 한 이 정도 크면 다시 얘기해서 150에서 160이 되면 결혼시켜줄게. 이게 키가 작다고 결혼을 못하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키가 작으니까 더 크면 시켜줄게. 이건 뭐예요? 변명이죠. 결국은. 정말 장인님이 결혼을 안 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너는 돈을 안 받고 우리 집에서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점순이가 한창 커서 아주 많이 클 때까지 너는 일만 시킬 거야. 그러니까 잘 버텨봐. 이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장인과 나의 갈등이 이제 나타납니다. 봅시다. 장인님이에요, 지금은.
인제 저 점점점 뭘까요? 결혼시켜주세요.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나이가 찼으니 성례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냐고 하면 대답인을 이 자식아 결혼이고 뭐고 성례고 뭐고 미처 자라야지 하고 만다. 이게 끝이에요. 이 자라야 한다는 것은 점순이의 키래요. 내가 여기에 와서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기를 3년 하고 7달 동안을 했대요. 3년 7개월. 중략. 이래서 나는 애초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다. 이태면 이태,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기한을 딱 작정하고 일을 해야 원할 것이다. 좀 편할 것이다. 그쵸? 계약을 처음부터 했어야죠. 나는 2년 뒤에 점순이와 결혼하겠소 이런 거. 근데 그런 걸 안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나는 결혼시켜달라고 하고 있고 장인은 키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읽다 보면 알겠지만요. 나도 약간 도둑놈 신부가 있는 게 점순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점순이가 어려 10대야. 나는 20대야. 그러니까 약간 읽으면서 느낀 건데 학생들도 이걸 보면요. 아, 일 할만하네. 일 시킬만하네 이래요. 봅시다. 덮어놓고 딸이 잘하는 대로 성례를 시켜주마 했으니 누가 늘 지키고 섰는 것도 아니고 그 키가 언제 얼만큼 자라는지 알 수가 있는가. 그 다음 중략. 명색이 좋아 대릴 사위지 일하기에 싱겁기도 할 뿐더러 이건 참 아무것도 아니다. 쑥맥이 그것도 모르고 점순이의 키 자라기만 까맣게 기다리지 않았나. 언젠가는 하도 갑갑해서 자를 가지고 덤벼들어서 그 키를 한번 재볼까 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장인님 이 내외를 해야 한다고 해서 마주서 이야기도 한마디 하는 법이 없다. 어떻게 귀여워. 그죠? 이야기도 한마디 안 했대요. 우물길에서 언제나 마주칠 적이면 겨우 눈어림으로 재보고하는 것인데 나는 저만큼 가서 제길, 기두 하고 욕만 해버리는 거죠. 아무리 잘 봐야 내 겨드랑 밑에서 너물랑말랑 밤낮 요 모양이다. 개돼지는 푹푹 크는데 왜 이리도 사람은 안 크는지 한동안 머리가 아프도록 궁리도 해보았다. 아하, 물동이를 잡고 이니까 뼈다귀가 움츠러드나 보다 하고 내가 넌지시 그 물을 대신 길어도 주었다. 아우 자상해. 물동이 대신 길어다 준대요. 뿐만 아니라 나무를 하러 가면 선앙당에 돌을 올려놓고 점순이 키 크게 해주세요 하고 빌었대요. 근데 봐봐요. 키 크게 해주면 다음에 떡 갖다 놓고 고사 드릴게요. 이랬대요. 이게 뭐예요? 키 한번 크게 해주세요. 내가 보고 키 크면 그때 가서 떡 줄게요. 이거잖아. 그러니까 키 크면 내가 잘해줄게요. 이거잖아. 반대되지 않았어요? 잘해주면서 떡 주면서 키 크게 해주십시오 하고 빌어야지 들어줄까 말까인데 이거는 키 크게 해주면 내가 떡 줄게요. 이거니까 안 들어줄 게 분명하죠. 위에 누군가 있다면 하고 치성도 한두 번 드린 것이 아니다. 어떻게 되먹은 긴지 이래도 막무가내니 하면서 발단이 마무리가 돼요. 됐죠? 그러면서 본본 부분을 지금 발단 부분을 봤는데 발단 부분 봤더니 점순이 키 때문에 성례를 못하는 거죠. 결국은 성례를 둘러싼 나와 장인님의 갈등이죠. 그 다음에 이게 전체 이야기가 뒤죽박죽 됐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특히나 결말 부분이 마지막에 나오질 않아요. 절정 부분이 마지막에 나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5개의 구성 중에 절정이 마지막이고 결말이 그 앞이에요. 결말 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데 전체 내용이 좀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훑어보면요. 지금 전개 부분이 쭈르륵 나와요. 106쪽, 107쪽, 108쪽, 109쪽, 110쪽까지. 110쪽에 가면요. 전개 부분에 점순이가 밤낮 키만 클 텐가? 이러면서 아휴 저렇게 해가지고 성례를 하겠어?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점순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장인님한테 한번 어필을 해야겠는데? 하면서 어필을 한번 하죠. 그래서 나와 장인이 한번 갈등이 생겨. 그 다음 봅시다. 점순이가 나보고 아우 바보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내 여자한테 내가 바보 소리를 들어? 무시당해? 안 되겠는데? 싶은 거죠. 그래서 배 아프다고 일을 안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님이 열받죠. 얘 일을 안 해? 그래서 장인님이 쿡쿡쿡쿡 찔러버리니까 내가 잠자코 맞고 있으면 또 점순이가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콱 이래버린 거야. 장인님한테.
이걸 확 잃어버린 거야. 그럼 내 입장에서는 내가 장인님한테 이렇게 대들었으니까 점순이가 보고 존경하겠지? 이거고. 그 다음에 점순이 입장에서는 아우 좀 결혼시켜달라고 말을 좀 제대로 하라는 건데 장인 때린다고 단가? 싶은 거고. 장인 입장에서는 이거 일 잘하다가 갑자기 왜 이래? 싶은 거죠. 내 입장이 좀 귀엽죠? 그래서 110종 마지막 이걸 확 잃어버리니까 장인님이 약이 바짝 올려서 지게막대기로 어깨를 갈겨버렸대. 푹 때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111종 넘어가서 정신이 아찔했어요. 그래서 이런 장인님을 하면서 바다 아래로 장인을 밀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장인이 올라올 때마다 계속 미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 올라올 때마다 미니까 미니까 어쨌든 내 입장에선 장인을 친 건 아니고 장인 입장에선 열받을 거고 그리고 점순이 입장에선 날 존경할 테고 근데 나름 머리로 계산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장인이 거기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네 뭐라 그래 바지가랑이를 잡아버린 거야. 급소를 노린 거죠. 그러니까 내 입장 나는 지금 되게 아픈 거죠. 그래가지고 장인을 퍽 때려버린 거죠. 그리고 장인을 바지가랑이를 같이 잡아버린 거죠. 그래서 얻어 터진 거죠. 그 다음에 위기의 마지막에 네가 그래도 내가 올 가을에 성례 시켜줄 테니까 콩밭이나 가라 이렇게 장인님이 위로해주고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이때는 이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겨서 잡아당긴 거죠. 급소를. 그 다음에 위기 부분에서는 극을 벌인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나갑니다. 중간 부분이에요. 계속 장인님의 급소를 잡아당기니까 장인님이 점순이를 불렀고요. 점순이가 이제 옵니다. 장모님도 옵니다. 그때 보세요. 나하고 장인하고 다투고 있어요. 그러면 장모님은 당연히 장인님 편이죠. 근데 내 입장에서 점순이는 내 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점순이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위기에 그러니까 111쪽의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에그머니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 아빠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이가 없어서 112쪽. 그러나 나는 구태여 피하지도 않고 그 속을 알 수 없는 점순이 얼굴만 멀거니 들여다보았다. 이 자식 장인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도록 해 하면서 끝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한번 전체를 봅시다. 지금 단편소설, 농촌소설이고요. 향토적 어휘 속에서 재밌는 말투, 문장이 나오고요. 1930년대 강원도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혼인 문제로 인해서 사랑을 버리고 그 다음에 대릴 사이에 장인과의 갈등과 대립이 나타나고 있죠. 내용을 한번 보세요. 발단 부분 내용은 선생님이랑 했죠. 결혼 문제를 둘러싸고 나랑 장인이랑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전개부터는 이제 뒤죽박죽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게 글마다 달라요. 문제집마다 다른데 어떤 부분은 발단, 전개, 절정, 절정이라고 놓고요. 어떤 거는 발단, 전개, 결말, 절정이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그냥 순서대로 우선 놨어요. 왜냐면은 우선 순서대로 놓고 이게 뒤바뀌었다는 걸 설명을 해주려고요. 그래서 설명합니다. 발단, 전개고요. 뒷부분이고요. 그 앞부분이에요. 알았죠? 한번 봅시다. 전개 부분에 우선 나랑 장인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는데 뭉태도 뭐라고 하고요. 친구 뭉태도 뭐라고 하고요. 점순이도 이 바보 이래버린 거죠. 그래서 나랑 장인 사이에 활극, 싸움이 벌어지고요. 사타구니를 서로 잡아당기고요. 나의 머리도 터지고요. 그 다음에 그 싸움이 끝나고 화해가 이루어졌는데요. 이게 절정 부분 속에 삽입이 된 거죠. 됐죠?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이 어쨌든 장인과 나와의 다툼이고요. 이 안에서 내가 좀 바보 같기 때문에 웃음을 유발하고 있고요. 등장인물들을 보면요. 나는 주인공이면서 화자인데 우직하고 순박한 대릴 사위인 머슴이죠. 결국. 돈 안 받는 머슴. 자신이 처한 현실을 알면서도 거기서 탈피할 수 없는 어수룩한 인물이고요. 장인, 봉필인데요. 나의 장인뻘 되는 마름이고요. 혼인을 핑계로 일만 시키고 교활하고 몰인정, 인정이 없는 거죠. 점순이는 나의 배필감인데 16살이 됐으나 키가 작아요. 그래서 당돌하고 야무진 성격이라서 나한테 충동질은 하는데 조종은 하는데 장인과 내가 싸울 때는
아빠 편이 되는 거죠. 이런 아이예요. 이렇게 해서 전체 등장인물을 봤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특징만 보면 마무리가 됩니다. 방언의 적절한 사용이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실 비판 풍자적인 정신. 다시 얘기해서 일만 시키는 지주. 그리고 소장농의 갈등, 이런 것도 보일 수 있죠. 그 다음에 희극적인 인물상,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갈등 양상이 돋보이고요. 시간 순서가 부분적으로 뒤바뀌어서요. 결국 중시한 건 갈등이에요. 원래 진짜 중요한 건 맨 처음이나 맨 끝에 놔둬야지 우리가 잘 보죠. 그래서 맨 끝에 갈등을 딱 넣은 거죠. 사타구니 잡는 장면을 맨 끝에.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게 이 장면이 중요하구나라고 우리가 무의식 중에 느끼게 될 수 있는 거죠. 됐죠? 이렇게 해서 지금 봄봄 전체 내용을 봤는데 선생님이랑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봅시다. 옆으로 와서 봄봄은 나랑 장인님 그리고 점순이가 있는데 우선 나는 첫 번째 대를 사이로 들어와서 3년 7개월간 선생님이 아까 7년이라고 했죠. 3년 7개월 3년 7개월간 일을 했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올해는 혼인을 시켜주겠지 했는데 안 시켜주고 또 올해는 혼인을 시켜주겠지 했는데 안 시켜주고 계속 혼인을 안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일만 했어요. 일만 해서 그 점순이가 그게 너무 바보 같은 거죠. 점순이도 나름 결혼하고 싶은데 그래서 점순이가 이 등신 바보라고 해버린 거예요. 혼잣말로. 근데 들리게. 바보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듣고 내 여자가 나를 무시해? 남편이 존경받아야 되는데 이래가지고는 존경을 못 받겠네 싶어서 정신이 번뜩 드는 거죠. 거기에 뭉태라는 친구도 야, 너 그래가지고는 안 돼 하면서 충동질을 한 거죠. 그래서 점순이도 바보라고 했고 뭉태도 충동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는데 라고 해서 처음에 나는 아픈 척 꾀병을 부려요. 나 일 안 나갈래요. 근데 거기서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장인이 아픈 척 하는 나를 지게 막대기로 계속 쿡쿡 찔러요. 쿡쿡. 그러니까 나는 열받죠. 그래가지고 이제 네 번째 싸움이 벌어져요. 근데 그 싸움이 어쨌든 어른이니까 패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그냥 밭으로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올라올 때마다 밀어요. 그냥. 그러면 어쨌든 점순이가 봤을 때는 바보는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자기도 장인을 밀기만 한 거니까 팬 건 아닌 거니까 패류는 아닌 거고 그쵸? 그래서 밀기만 해요. 그러다가 장인이 나를 퍽 때려버리니까 나도 열받아가지고 사타구니를 확 잡고 장인도 잡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최종으로는 내가 장인의 사타구니를 더 세게 잡아서 장인이 아파하고 있어. 어떡하니?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장인이 아파하고 있으니까 이제 장인이 죄송해요 제발 놔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장인이 나에 대한 호칭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이놈이 이러다가 그 다음에는 할아버지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되게 다급하겠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됐냐? 점순이랑 장모님이 다가오는데 점순이와 장모님이 누구 편을 들죠? 모두 장인 편이 드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내 입장에서는 허망하죠. 그래서 점순이와 장모님이 장인 편이 되니까 내 입장에서는 허망해서 그냥 멍하니 맞은 거야. 그냥 허무해서 점순이 얼굴만 보면서 야 네가 바보라며 네가 수염이라도 낚아채라며 내가 수염 낚아챘잖아. 너 나한테 왜 그래? 이러면서 허망해진 거죠. 그래서 나는 멍한 거고 계속 맞은 거야. 멍하고 맞았어. 이때부터 맞았고요. 그 다음 뒷일이 중간에 나온다고 그랬었죠? 어때? 장인님이 담배도 주고 희연 담배도 주고 그 다음에 터진 머리도 이렇게 불솜으로 지져주고 하면서 내가 올해 가을엔 혼인시켜 줄 테니까 일 열심히 해 하면서 화해한 거죠. 하지만 이때는 그런 줄도 모르고 장인님을 괴롭힌 거죠. 이러면서 끝이 나요. 전체 내용이 동백꽃도 그렇고 봄봄도 그렇고 뒤죽박죽이긴 하지만 이렇게 뒤죽박죽 되면서 강조하고 싶은 건 결국은 이
봄봄에서는 이 둘의 싸움 장면, 마지막에 나오니까 싸움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동백꽃에서는 점순이가 왜 이러고 있는지 그 원인을 계속 파악하고 있으니까 나흘 전부터 해서 닭싸움을 벌이는 이 원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거고요. 여기에서 결국 마지막에 둘이 동백꽃 속에 파묻힌다는 게 이런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뭐에 떠밀렸는지 넘어졌다는데 결국은 점순이가 이렇게 밀어버린 거죠. 이렇게 안아서 푹 밀어버린 거죠. 뭐 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밀어버린 거죠. 이 동백꽃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동백꽃은 그 빨간 동백꽃이죠. 근데 여기서의 동백꽃은 노란 꽃이에요. 그 이름만 똑같은 거예요. 노란 동백꽃 사이로 소복히 묻히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요. 이 김유정 소설을 이번 시간에 봤어요. 동백꽃 그리고 봄봄을 봤는데 현대사회에서 봤을 땐 좀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 바보 같은 사람이 어쨌든 순수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독자 입장에서도 귀엽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나는 어수룩하다라는 건 당연히 드러나요. 그렇죠? 그거는 쉬운데 문제는 내가 바라보는 점순이, 내가 바라보는 장인님이 어떤 심리일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어떻게 파악해야 되죠?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밖에 없죠. 그 부분을 좀 조심해서 이 부분의 내용을 관찰하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학이라는 작품을 볼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도 미리 훑어보면서 그 다음에 수업 대비를 해줍시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